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 분자가 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가 이런 현상인데요. 이 부분에 마이크로파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된 방향으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는 회전하지 않고 1초에 24억 5천만 번, 24억 5천만 34번 예, 양극 2.45 기가헤르츠 양극과 음극의 방향을 바꾸어 진동한다. 장난이고요. 이렇게까지 1초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양극과 음극의 방향. 이것도 그래서 구글 자료가 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네, 중요한 기술은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이 전기장 진동에 맞춰 시분속 극성 물 분자가 초당 수십억 번 회전하며 분자 간 마찰열로 음식을 가열합니다. 제가 있으니까 혹시 또 그럴지 이제 하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돼. 마이크로파의 원리, 마그네토론에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음식물의 물 분자를 춤추듯 빠르게 회전 및 진동시켜 열 에너지를 생성한다, 회전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씀이죠. 전류장이 어떤 전도체를 갈 때 거기에 소용돌이 치는 이런 소용돌이 치는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소용돌이 치는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지구가 대한 지구가 원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전자 이렇게 도는 것처럼 전자기적인 힘이 어떤 회전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전자기적인 힘이 원자도 당연히 전자하고 반응을 해서 영향을 하죠. 왜 전자가 도는 것일까? 이런 거 그렇잖아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왜 도는 것일까?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도는 걸까? 그것은 회전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회전적인 움직임이 얘가 자체가 내가 이제 믹서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믹서기를 돌리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믹서기 만들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 정회전 역회전을 갈면 훨씬 잘 갈릴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전을 모터를 통해서 회전 방향을 결정해 주고, 그러면 전기를 철심했다가 이렇게 모터 같은데 이렇게 구리 권선을 감아 놓잖아요. 그럼 거꾸로 감으면 거꾸로 감아갖고 전기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자석 같은 데서도 이렇게 구리권을 감는데 그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회전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회전 방향을 일단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간단한 개념과 이해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초 이론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기초 기술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파의 어떤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는 1초에 24억 5천만 번, 또는 34번 24억 5천만 번, 5천 한 34번 정도 이렇게 2.45기가 이렇게 양극과 음극의 방향을 바꿔 진동합니다. 이렇게 양극과 음극의 방향을 바꿔 진동한다. 이 전기장의 진동에 맞춰서 시분속 극성 물 분자가 초당 수십억 번 회전을 한다. 분자가 마찰열로 음식을 가는. 물이 없으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전류 또한 여기서 어떤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전도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소용돌이 치는 힘을 내보내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좀 다시 다른 자료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의 원리, 마그네토론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음식물의 물 분자를 춤추듯 빠르게 회전 및 진동을 시킨다. 그래서 보통 고정 이런 게 어떻게 물 분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유동체 말고 고정된 어떤 금속이다 이럴 때는 원자가 그렇죠, 좌우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좌우 운동을 하거나 어떤 전자가 이렇게 들 때 위아래 운동을 한다. 전자는 이렇게 파동을 기르면서 위아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전류를 걸어주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를 움직인다. 회전 방향의 결정, 전자기파의 전기장이 방향을 바꾸는 진동 주기가 꼭 물 분자의 회전 방향을 결정한다. 전기장이 방향을 바꾸는 진동 주기, 물 분자의 회전 방향,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전지에게 좀 이게 꼭지가 있어 이쪽으로 방향이 나온다 그랬죠.
있잖아.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돼가지고 이쪽에 더 큰 꼭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꼭지를 있는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양극과 음극에 있어서 이런 꼭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 대자로 중자로서 여러 개를 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 당연히 그 밑에는 배터리 셀들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음극 양극에 여러 개의 셀들을 여러 개의 이런 꼭지를 만들어서 연결하시면 저게 세 개짜리다 그러면 세 개 연결을 하나만 쓴다든지 두 개만 쓴 세 개만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각각 두 개의 꼭지가 있다고 합시다. 왼쪽 오른쪽에 전선의 굵기는 똑같아요. 여기서 양쪽 이쪽은 두 선 걸어주고 이쪽 한 선 걸어주면 두 손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움직이는데요. 이쪽은 두 손이고 이쪽은 한쪽 거든요. 두 손으로 전기양이 많이 도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는 전류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것이 기점을 한번 돌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궤도를 이쪽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한번 돌면 이렇게 한번 도는 이런 식으로 이쪽에 가서는 이제 에너지가 다 했으니까 여기서 힘을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용수철처럼 움직이잖아요. 용수철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용수철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런 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그러면 일종으로 여기 들어갔다 여기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못 늘어나잖아요. 더 이상 뭐 진동수도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더 이상 못 늘어나잖아요. 진동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파수의 진동수는 이렇게 늘어나는 길이라는 게 각 틀려요. 그래서 주파수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 이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전파의 운동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왜 이렇게 다시 내려오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전파라는 거죠. 전기적인 힘이 만들 때부터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파의 직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직진으로 하고 파동으로 이렇게 한다 할때 직진으로 운동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쪽에 이거는 직선적인 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벗어났다 할지라도 직선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온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 할지라도 직선적인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중심층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 효과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운동 방향에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왔다가 이 중심되는 힘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는 고정된 방향. 내가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방향으로 저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 이 과학 이론일까 이 부분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자레인지 제가 그 과학 이론을 꽤 발표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는 고정된 방향으로 했잖아. 1초에 24억 5천만 번 양극과 음각의 방향을 바꾸어 진동한다. 이 전기장의 진동을 맞춰서 식품성 급속 불분자하고 초당 수십억 번 회전하고 분자가 맞춰서 음식을 가야 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군데 방향으로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 돌아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교류 전교를 걸어놨을 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류 전교를 걸어놨을 때 갔다가 방향을 갖다 또 교류를 이렇게 줬다가 걷었다가 줬다 걷었다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전기장을 수십 개, 수천 개에서 전기를 걸어주면은 구리의 전기가 흐르면서 다시 이쪽으로 빠꾸를 하니까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회전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 전기의 장의 움직임이 운동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연구자석의 전기장을 건드려서 전류가 생성된다. 이게 이제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전기 발전이다. 그러면 이제 전기 발전이나 이렇게 모터를 돌려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놔주고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만들어 놓고 입자 가로의 대중성, 홈을 파서 표면적을 넓혀서 파워를 높이는 기술을 쓴다. 이것은 음극제 흑연 배터리 같은데 양극 음극에서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하든 연료가 뭐 석유든 원자력이든 석탄, 석유, 가스든 이 방식으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연구자에게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를 생성한다. 이 기술을 쓰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류수는 구리선은 피해복 없이 대중소다. 적어도 2사이즈 이상. 그다음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움직였고 그게 교류고 에디슨은 중류로.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대중소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지. 모든 방법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무선에서는 머스크의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이렇게 레이저파를 가운데가 이제 중심적이 된 전류가 좀 많이 든 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묶어서 쏘는, 뭉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인력 구조만 가지고 밀고 당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멀리 보내면 굉장히 통신 거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신호도 뚜렷하다. 서로 다른 방향의 초음파를 해도 되고, 다른 방향의 초음파, 음파, 다른 방향의 뭐 저주파도 묶어 쏴가지고 이렇게 쏜다 그랬죠.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묶어 쏘거나 같은 방향이라도 묶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어서 인력 작용만 가지고 멀리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사례 같은 것도 앞으로 이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저주파를 사용하면 한 몇천 킬로미터 이상 현재 동일한 어떤 레이더 어떤 소자를 가지고도 몇천 킬로미터 카우카우게 좀 더 탐색을 할 수 있고 스텔스 FE35, EP21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딱 닿으면 강한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지점을 파악하면 된다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 1cm나 0.1cm, 0.3cm 좌표 수조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또 땅속 지도, 하늘 지도 이런 것들 만들고 구청에서 가스광 빼서 공부할 수도 있고 모든 카메라는 이에 연동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조 방식으로 입체로 모든 것을 사람의 얼굴을 각각 입체로 보고 사물을 입체로 봐서 이것이 무엇인지 다 입체로 봐서 재고 관리도 하고 계산도 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틀린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입체로 이것을 본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어요. 방사물기에 다 들어가요. CCTV도 그렇고 사람의 체온까지 분석해서 체중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하죠. 거리별 학습을 통해서 또는 동작 감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동작을 감지해서 공격 방향을 예상해서 공격을 하거나 프로테이지를 60%, 20%, 30%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전부 다 공격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저격수총 같은 것이 그러겠습니다. 모든 방사무기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뭐 차량이나 사람 움직이는 것들에게 어떤 움직이지 않는 일련 번호를 따라서 특정 목표만 딱 공격한다든지 그 움직임을 예측해서 움직이는데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의 도달 지점을 정확히 이 정도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쐈을 때 그것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걸 쐈을 때 곱하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딱 맞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 위치적인 지점. 그래서 A사례를 가지고 F30, F20이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이걸 연동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A사이다가 모든 카메라는 연동을 하게 될 텐데요. 거리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캠코더로 이걸 대신한다 그랬죠. CCTV 카메라를 캠코더가 대신한다. 캠코더 이렇게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그것도 적외선 기능을 달아서 야간 기능을 주고요. 이렇게 불빛을 딱 쏴가지고 CCTV 같은 것도 사람 딱 오면 불빛을 밤에 안 보여요. 그래서 딱 쏴가지고 저도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쏴가지고 딱 이것을 파악해서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카메라에는 다 돼요. 이것은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것이 뭐가 됐든 그래서 어떤 음파로 아니 모든 이렇게 전파로 사람을 탐지를 해서 이것을 나한테 스마트폰을 알려주든지 112에 전화하는 기술 이렇게 보안센터에 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 전화기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 통신 아니면 전파를 유선전화 무선전화를 통해서 거기 있는 것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현재 상황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 또는 이 자체에서 그럴 수 있다. 사실 통신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무선으로 CCTV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올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도 워키토키 기능처럼 전파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곧바로 이것을 이동통신망이나 아니면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서비스 업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내줍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파 자체는 정해진 방향 때 교류 종교를 발생시키는가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제가 다 떠나 이거 좀 다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로 돌아가서 어, 교류 종교 교류 마이크로파가 교류 전기인가 이걸 보아야 되겠죠. 교류 전기인가 그랬을 때 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매우 높은 주파수, 초고주파를 가진 교류 전기.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운동성이 생겨서 회전 방향이 왼쪽으로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높은 주파수를 가진 교류 주파수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돈다. 그래서 믹서기를 제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교류 어떤 그 믹서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믹서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직류로 이제 받아가지고 교류 전기를 직류로 변환시켜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같은 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인버터 같은 것이 되겠죠. 인버터 같은 것이 들어가서 뭐 그 비슷한 것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교류 전기를 가정용 110, 200씩 들어가서 직류로 바꿔주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서 움직이는 회전 믹서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폰은 매우 높은 주파수를 가진 교류 전자기파인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연구 녀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줬다가 다시 뒤로 당겼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회전 방향이 이루어져서 저기가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천 개, 수만 개 넣어서 그러니까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 녀석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그때는 대중소로 연구 좌석이 있고 그 구리 같은 것이 있다면 대중소로 배치를 해서 서로 다른 전도의 차이 또는 다른 어떤 그 전이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하나를 합해주기 위해서 그게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 잉크 같은 데도 대중소 들어가고요. 이래서 구리판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이렇게 알루미늄도 되고 전기가 전도되는 놈 다 이걸 쓰는데 모든 금속 또 고무 플라스틱 이 기술을 쓰시면 열이나 냉기를 전도하거나 전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쓰는데 서로 다른 알갱이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것이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지 않는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전기선, 통신선에도 이것은 이제 나노 구조로 넣어서 대중선으로 넣고 도구도 두 사이즈 이상 이렇게 딱 걷어주면 이제 박으로도 구리박, 알루미늄 박 이런 철박 이런 것들도 되고 다 만들 수 있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가두어진다. 이것은 전기선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전지 받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전류가 생성이 된다. 이때도 교류 전기를 걷어줄 수 있거나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기를 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좀 더 많은 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섞어주거나 또는 연구작과 자석, 자철석 이런 것들을 섞어줘서 전기장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준 그때 이제 교류 전기를 걸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ED 발광 다이오드나 또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에 들어갈 때 또는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펠티오 소자에도 금속과 비금속을 더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대중소로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형광체에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것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금속이다 또는 비금속이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첨가시키거나 연구자과 자철성을 첨가하시면 제 기술이다.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고 리튬 분말과 이온을 분말을 대중소 넣고 이온을 넣고 이렇게 전도차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전이차를 전기를 걸어주고 이렇게 딱 빼면 되게 뭐 이게 코팅 구조로도 돼요. 필름식으로도 뭐 철도 돼요. 철도 되고 구리도 아닌데 서로 다른 금속도 되지만은 발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제가 응격제 하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그래서 피복 없이 완전히 이렇게 대중소 넣어주고 이온 상태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다음에 여기 뭐죠 저기 흑연 이온들을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이온들을 넣어주거나 그 안에다가 탄소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하시면 그렇게 흑연을 그렇게 만드시면 흑연 자체에다가도
인비소, 질소 뭐 이런 탄소가를 첨가시켜 연고자 자철석을 첨가시키면 제기술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라도 그러면 좀 더 많은 자유전자가 생성된다. 여기다가 이제 구리다. 알루미늄 되고 철도 되고 니켈, 망간, 갈륨도 되고 리튬 되고 전기가 전되는 놈 다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소 구리다 하면 구리는 알루미늄을 대중소 넣어주고 이온 상태라도 같이 넣어주는 기술. 이온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좀 더 많은 자유전자가 생성된다. 여기다가 그 구리 같은 데다 그럼 인비소, 질소,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를 섞어주거나 연고자석과 자철석을 들어갈 수 있다.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성한다. 충전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빼고 교류 전기도 할 수 있다. 넣었다가 그것이 이제 수용체처럼 수용액처럼 작용해서 전자를 들뜨게 한다. 전자를 운동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뜨기해서 에너지를 넣어서 들뜨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온다. 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구글 자료를 보고 이게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 구글에는 이제 이런 기술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기술을 개발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분자를 교류 전기로 줘서 왔다 갔다 왼쪽으로 좀 회전을 시켜주니까 마이크로 전자기파가 분자 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마찰열이 발생해서 음식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네네. 이게 금속에다가 구리 박으로 넣어줬다. 구리도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이제 구리를 대중소로 넣어준다. 사이즈를 틀리게 이온 상태로도 넣어준다. 인비소, 질소, 좀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넣어준다. 연고자서, 자철소도 전기를 걸어줘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전기 전도도와 덩어리가 큰 거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다른 전기 전도도와 전이차로 인해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자가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 운동을 하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었다 왔다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회전 운동과 더불어서 얘가 그렇죠. 이게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끌어서 넣은 전기보다 더 많이 전기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제 약간 전기를 받으면 여기서 빛을 발하는 놈들이 수은, 네온, 뭐 이렇게 아르곤사이트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넣어가지고 좀 괜찮으면 여기 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줘 갖고 추가로 전기를 생성할 수도 있다. 우리가 형광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온산에서 이 기술을 그것도 해서 좀 더 많은 자유전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증발하기 때문에 다시 증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발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전기는 보다 많이 생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주로 2.45GHz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이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같다. 이렇게 전자레인지는 2.45GHz 빠르게 방향에 바뀌는 교류 전기다. 이를 걸어줬다 껐다 걸었다 뺐다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이루어주고 그에 따라서 마찰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물 분자가 회전한다.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